손흥민 결승 진출까지 한 발 남았다. 유럽의 유력 매체들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팀에 대해서 놀라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6일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스포르트는 손흥민은 이미 준결승 진출에 핵심 역할을 해냈으며 이제 대표팀의 세 번째 아시아컵 우승이라는 역사를 만들 기회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자국 대표팀과 함께 황금과 같은 기회 앞에 섰다. 이미 준결승을 이끈 건축가 중 한 명이었고 이젠 새로운 결승 진출을 향한다. 그의 조국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자 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스포르트는 대한민국을 이미 두 차례 우승하는 영예를 맛봤지만 새로운 업적 달성 직전에 선 것은 오랜만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더 가디언도 좀비 축구로 인해 한국은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한국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아시안컵 5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4골을 터뜨려 좀비 축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며 결코 죽지 않는 태극 전사들은 1960년 이후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팔을 뻗은 채 비틀거리며 준결승을 향해 질주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스타들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손흥민은 훌륭한 리더이자 선수이며 나는 그의 결정을 믿는다 라고 말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라는 유럽에서도 내노라는 대스타들이 있는 한국팀이 중동의 강세와 동남아시아 팀들의 약진에도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언론들은 스페인, 독일, 튀르키예 등 유럽의 강호를 잡았던 일본을 높게 평가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며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일본 니콘 스포츠는 일본 대표팀의 친선전 10연승과 유럽 대국 격파는 그저 달콤한 꿈이었고 시선만 탈아시아였기에 아무도 이길 수 없었다. 이제 꿈에서 깨라 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동안 큰 경쟁과 투쟁심이 없는 친선전에서의 승리는 진짜 실력이 아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8강전이 끝나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6일 KFA는 훈련 장면을 올렸습니다. 선수들은 지친 기색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훈련하며 승리에 대한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여기에 국내 팬들은 이번엔 기필코 우승하십시다. 울소니와 국가대표 선수들 트로피 받는 모습 부디 간절히 기원합니다. 심장 안 아프게 90분 안에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박살내야지. 돌아갈 순 없다. 꼭 이겨주세요. 꼭 이라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8강에서 떨어지고 자국으로 돌아간 일본 대표팀은 참혹했습니다. 아시안컵 출정식을 치를 때 무려 6만 2천 명의 팬들을 모여서 응원했지만 빈손으로 귀국한 일본 대표팀을 마중 나온 팬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 스포츠워치는 5일 늦은 밤 시간이긴 했지만 공항에는 일본 선수들을 마중 나온 팬조차 없었다며 도착 게이트에는 팬들이 없었고 소수의 J리그 선수들은 조용히 귀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 5채널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걀을 던지는 사람도 없는지 슬프다. 던지는 달걀이 아깝다. 그런 레벨의 녀석들. 옛날 일본인이라면 포카리를 뿌릴 수 있다. 이토는 국외로 도망. 피파 랭킹 17위라니 이상하지. 체감적으로는 40위 정도. 달걀값이 비싸서 아마도 던지지 않았을 거야. 화장실에 5만 명 정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은 지난 월드컵과 다르게 국민적인 관심도가 적었다고 하며 선수들도 이 대회를 크게 중시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 일본 대 이란 시청률이 23.6%가 나왔고 PK 판정 장면은 최고 시청률 28%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안컵 역대급 신기록으로 얼마나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팬들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선수 쿠보는 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8강 탈락을 막지 못했는데 경기 인터뷰에서 지금이 나의 한계일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특별히 내가 반성해야 할 것은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독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뜻으로도 들렸는데 이날 선발로 나왔던 쿠보는 후반 22분 교체됐습니다. 후보는 경기 후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는 가운데 좀 일찍 교체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라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반성할 게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선축구를 넣은 모리타도 경기 후 선수들이 주어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공유할 수 없었다.
결국 이라크전에서 노출된 약점을 수정할 수 없었다. 솔직히 벤치에서 조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라고 모리아스 감독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대표 선수들은 일부 팬들과 함께 모리아스 감독을 비판하며 마치 자신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본 선수들의 태도와 발언은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비교되었는데, 손흥민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은 120분 여투를 2번이나 뛰면서 테이핑을 칭칭 감은 손흥민의 무릎을 주시했습니다. 한국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감독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않았고 매 경기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팀 전체의 멘탈을 이끌면서 지지 않는 투지와 열정으로 팀을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선전과 16강, 8강에서 일부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손흥민은 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손흥민 단 한 명의 존재감은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목격하고는 일본 대표팀에도 손흥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유럽파가 20명이나 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4강 진출에 실패하고 한국은 4강 진출에 성공하자 이제서야 한국과 일본 유럽파들의 차이에 대해서 실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유럽파 숫자는 적지만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등 B클럽에서 단단한 입지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주축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이들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팀적으로 완성도는 부족할지라도 스타가 필요할 때 이름값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는 슈퍼스타의 유무가 생존 당락을 결정한다. 손흥민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캡틴이자 절대적 에이스는 호주에서 동점골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렸다 라고 비교했습니다. 대회 전에는 자신들이 유럽파가 20명이나 된다면서 한국에 앞선다고 했지만 이제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빅리그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선수가 있는 한국은 자신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자신의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표팀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선수들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리더십까지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번 아시안컵을 주목해서 보며 극적인 역전승을 써내는 한국 축구의 기막힌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축구에는 열정과 감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안컵 탈락 후 한 일본 팬의 자학 트윗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트윗은 마치 K-팝에서 배운 듯 가사가 적절하고 라임이 훌륭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재밌는 것이 한국 대표, 보면 재미없는 것이 일본 대표, 재미있는 것이 한국 드라마, 재미없는 게 일본 드라마, 잘하고 잘생긴 게 손흥민, 푸른 수염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미토마, 바이에른의 선발 선수 김민재, 아스널의 벤치 토미야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